지문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에 관할하는 시군구이다. 맞나?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되죠. 소유자가 아니라 주택의 소재지 그래야 되죠. 그죠? 이렇게 나왔죠. 틀렸고. 2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 7월 31일이다. 건축 몇 월 달이나요? 7월 달이죠. 맞죠? 그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의 정하에 물납할 수 있다. 틀렸죠?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아니라겠죠.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그죠? 3번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죠? 가능하다 있죠? 5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을 한 때는 납기내 납부한거로 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납을 하면 그 실제 물납되는 시점이 기한 지나고 보통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물납만 하면 무조건 뭐 한 걸로 본다? 납기내 납부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뭘 부과 안 하겠다? 가산금 부과를 안 한다. 그런 뜻이죠. 6번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이제. 뭐 쉬운 얘기들이죠. 7번 자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해서 분납을 하는 자는 납부 기한까지 신장근수에게 신청서를 치료. 신청만 하면 되죠. 분납은.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했죠? 기한 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네. 8번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틀렸죠? 토지 아니라 이제 토지 아니라 했잖아요. 주택이라니까 주택. 10만 원 이하 7월 달 맞죠? 근데 토지 아니고 주택이라니까 주택.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이게 많이 틀렸다니까. 이걸 맞았다고 올랐다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토지가 잘 안 보여요. 그냥 7월하고 10만 원하고 7월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땡.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부과할 수 있다가 맞죠. 10번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언제 거라 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라 했죠. 1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그죠? 보통징수하고 당연한 얘기고. 1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징수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 지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거 나오네 그대로. 그죠? 몇 개 그렇게 지문 좀 바뀌는 거 빼고는 별거 없습니다. 1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같죠. 왜? 얘는 누구 따라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과세 방법 같다겠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해서 납기도 누구랑 따라가? 주택하고 똑같이 같다. 그런 얘기죠. 14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 틀렸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재산을 얘가 신탁을 하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위탁자 그러죠. 그걸 얘를 뭐라 그래요? 수탁자 그럽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재산세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신탁에 얘가 취득을 했죠. 을은 등기 넘겨봤으니까. 그럼 얘는 취득세 세금을 낼까요? 비과세 받는다. 을은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을 취득세 내야 되잖아. 재산세 내기 전에. 그죠? 이것도 나오죠. 취득세에서. 얘는 뭐야? 비과세. 그 기억나세요? 탁탁. 그 탁탁이 얘야. 걔가 위탁자부터 수탁자. 취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왜? 얘는 형식적으로만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재산세를 내게 되면 재산은 얘 거잖아요. 근데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죠. 세금 누가 낸다? 얘가 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재작년에 개정되고 시험에 계속 나왔던 거죠. 정답으로.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이거죠. 얘가 A, B가 갑건데요. 그죠? 이거를 얘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신탁을 했다는 거죠. A, B를.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체납을 했어. 이 재산이. A 부동산이 체납이 됐어. 신탁에 속한 재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원래는 요거만 압류를 해야 됩니다. 체납된 재산에. 근데 신탁 재산의 경우는 뭐다? 얘가 얘 거 아니잖아요. 얘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거를 체납을 하게 되면 여기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뭐 또 할 수 있다?
그 신탁에 속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얘도 이거와 관련해서 뭐가 가능하다?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요?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재산세. 자, 고지서. 납기 시 몇일 전? 5일 전까지. 그죠? 그건 뭐 다음 얘기고. 16번 소유권 등이 변동된 재산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된다 했죠? 만약에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가 뭐라겠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가산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했잖아요.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직접 조사하여 과세 대상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가산세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겠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부가진수 같은 경우 문제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편리한 지문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까 그 10만 원이면 7월달 이게 이제 토지분, 주택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몇 번 풀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한두 번 풀면. 자, 재산세 놓기 정리하시고 이제 78페이지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일단 종부세는요, 내용을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하고 교재 안 보고 끝까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책 보지 마시고. 얘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막상 시험에 나오면 종부세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지간히 그냥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얘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 이름이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부과 대상이에요? 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종합이 붙었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종합은 합산하라는 얘기죠. 합산. 그러니까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해서 과세한다. 뭐만? 부동산만.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이거 내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했죠. 얘는 문장을 보면 이런 걸 했잖아요. 전국에 그런다 했죠. 종부세는 전국 대상이죠. 왜? 국세니까. 그죠? 전국의 뭐와 토지와 부동산 중에서 뭐? 주택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 그럼 뭐는 아니라는 거? 왜 그래요? 추워? 왜 갑자기 이러나? 그러니까 머리가 과부하 걸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부하 걸렸어. 평상시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죠?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 머리 쓸 일이 있어야지. 그죠? 생전 쓸 일 있나? 저도 그렇습니다. 머리 쓸 일이 있어야지. 어디 못 박을 때는 쓰지. 뭐 머리 뭐 쓸 일 뭐 있어? 머리 쓸 일이 없죠. 맨날 똑같으니까. 그죠? 지금 머리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뇌세포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그죠? 이 상태를 한번 1년 동안 뒤집어 놓으니까 얘가 오래 가지, 이제 머리 활성화된 게. 그죠? 앞으로는 뭐 이런 공부 안 해도 돼요. 자격증 따고 나면. 왜? 충분히 머리 활성화시켰어. 1년 내내. 머리 지나는 거죠. 지금 머리가 활성화 지가 날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얘가 토지하고 주택이라고 돼 있죠? 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반 건축물의 경우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의 경우에 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 각각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X.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된다. X입니다. 왜? 건축물은 재산세 내죠. 토지도 재산세 내죠. 근데 얘는 뭐야?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왜? 건축물 부속토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은 종부세를 안 낸다. 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토지하고 주택만 이라니까. 건축물은 아니죠. 자, 그럼 토지는 또 분리과세하고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3개잖아요. 이 중에 뭐는 아니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에서 별도, 종합, 주택 요 3개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 종합이니까 뭐 한다 했어? 합산한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 합산 그러죠? 소유자별 합산. 그러니까 얘는 개인별 합산이죠. 납세 의무자별로 세대별 합산 절대 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합산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얘가 뭘 해야 돼? 일정액을 뭐 해야 된다? 초과해야 된다. 일정액 초과되었을 때, 그죠? 이게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정액이 중요한 거죠. 왜? 종부세는 얘가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죠. 금액 기준 모르면 종부세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뭐라고요? 별도, 종합, 주택이라고 했죠.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다? 3개죠? 네? 3개. 뭐라고요?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 그리고 주택입니다. 자, 근데 얘는 그냥 내는 거 아니라겠죠? 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기준 금액 기억하셔야 되죠? 자, 별도는 얼마다?
예, 얘는 80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80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종합은 5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죠? 주택은요? 6억. 그죠? 얘는 6억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거 모르면 뭐 종부세 자체 문제 자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억, 5억, 6억을 초과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이 금액은 실거래가 말하는 거, 공시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어디게 나와요? 종합부동산 보유세인데 실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보여. 보유세니까 공시가격, 즉 기준시가 얘기하는 거죠. 기준시가. 그죠? 자, 그러면 이 주택은요, 모든 주택이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다?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그죠?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사업 하시면 임대주택 종부세 안 내시고, 그다음에 이거 뭐였어요? 사원용 주택, 사택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숙사로 쓰게 되면 이런 것은 전부 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분양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너 집 많으니까 세금만 망창 내버라. 그럼 2번 죽이는 거라 했잖아요.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가정, 어린이집용 시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랬어요? 놀이방. 그죠? 아파트 2채인데, 한 채는 뭐 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뭐 하고 있다? 놀이방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빠지고. 그리고 뭐, 문화재 주택.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걸 합산 배제하는 거죠. 자, 별장은 종부세 낼 거 아니에요, 별장. 별장? 안 냅니다. 왜?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재산세가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왜? 얘가 뭐 재산세도 4% 내는데 또 종부세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재산세 별장까지 재진 건 아니잖아요. 4%면 굉장히 많이 내는 거죠. 매년 내잖아. 그러니까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부세 대상에 빠집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걸 갖고 계시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지만 누구는 몰라. 과세권자는 모를 수 있죠. 그러면 걔가 모르면 이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권자한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빼고 해달라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가 과세권자야? 네? 지금 나 국세 배우고 있어? 지방세 배우고 있어? 국세 배우고 있죠? 그 원주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세무서가 나와야 돼. 어디 세무서? 그러니까 관할, 여러분은 관할이 어디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세무서를 기억을 못해. 세무서 2개 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시골에 무슨 세무서가 2개, 하나만 있지. 하나밖에 없지. 원주 세무서. 세무서 하나 있는데 시골인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제 안산 수업했는데 안산도 시골이에요. 왜? 거기 세무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날 제가 평촌에 가기로 했는데 평촌은 내가 안양이거든. 그냥 안양. 그러다가 여기도 세무서 하나밖에 없죠. 그랬더니 막 울컥 하는 거예요. 2개라는 거예요. 그죠? 안양은 세무서가 2개래. 그 제가 뭐라 할게요?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그랬어요. 왜 시골이냐고. 대전은 세무서가 몇 개인 줄 아냐고 그랬어. 대전은 세무서가 더 많아요.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지방국세청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시골인 거지. 그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니까 시골 맞죠? 시골. 아, 나한테 시골이라고 하면 어디서 살아야 돼? 서울로 이사 가야 돼. 서울 살면서 뭐라고 그래, 나한테? 시골에 세무서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은 원주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2개 있으면 이상한 거죠. 다 어떠네?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할 때 어디다 신고해줘야 돼? 원주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줘야 돼요. 언제 하냐? 9월 달에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요 기간 동안에 합산배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합산배제 됐을 때 신고는 언제 한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요때 신고하면 얘들 신고 받아놓고 이제 이건 빼고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죠. 합산배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우리가 얘 말고 다른 세목 중에서 과세 대상이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는 취득세하고 주로 양도세가 나옵니다. 작년에 양도세 문제 나왔죠, 작년에 양도세에 과세 대상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옳게 묶인 것을 고르시오. 박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양도세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있어요? 이거 있죠,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 더 있죠? 우리 계산된 거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험은 작년 시험은 거의 다 뭐가 나왔냐면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거의 나왔어요. 여기 뭐 있냐면 지상권 있고 또 뭐 있어요? 전세권 있고 또 뭐 있어? 부동산 임차권 있잖아요. 자, 부동산 임차권은 뭘 해야 된다? 등기된 이렇게 돼 있죠. 등기된 여기 등기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 시험에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대신 지역권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아니고. 그죠?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왔고요. 전세권 나오고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나왔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기타 자산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영업권. 자, 영업권은 뭐다? 함께, 그죠?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인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업권 해놓고 가르치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걔는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걔는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상 물어볼 일 없어. 대신 뭐는 기억해라? 얘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룹을 나눠준다. 얘가 파생상품 신경 쓰지 말라 했잖니. 요거 4개 묻고 주식 따로다. 그죠? 이건 기억하시라 했죠? 항상 양도세는 이게 우선입니다. 대상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물어볼 일 없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과세상할 때 주택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죠. 특히 재산세는 이 주택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여기서 엄청 많은 얘기 나오죠. 주택 그럼 뭐예요? 토지 건물을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갑과 을이 서로 주인이 다르거나 갑, 을이 뭐하거나 이거를 공유하거나 그래도 세금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계산해서 소유자가 다르면 뭐 한다고요?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소유면 어떻게 내고?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내고 이게 주택 얘기잖아요. 그 얘는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세금을 반씩 2분의 1씩 나눠낸다. 반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그러다 보니 고지서 2번 나가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얼마? 10만 원이면 매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고급주택 얘기 나오면 고급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설명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장은 4%인데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겸용주택도 나오죠. 겸용주택.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러면 한 동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 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 나오면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는 과세 방법이 과세할 때 물건별 과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건별 과세. 무슨 얘기예요? 원주시에 여러분 앞으로 본인 앞으로 주택이 아파트가 10채 있다. 그러면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하나씩 따로따로 계산해요.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왜? 물건별 과세. 그러니까 얘는요. 그 물건 각각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예요. 재산세는. 근데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게 2개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놓고 합산하라고 써있는 거 있죠. 토지 중에 뭐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합산 이 2개만 합산합니다. 그럼 분리과세 대상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 여러분이 분리대상 1억짜리 2개를 갖고 있어요. 원주시에 본인 앞으로. 그럼 세금 이거 2개 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분리과세는. 근데 얘가 별도야. 그럼 어떻게 해? 합산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만 합산한다? 별도 종합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절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게 전부 다 주택에 관한 얘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정해지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자, 세금은 누가 낸다? 자, 주택은 왜 여러분 집 있는데 세금 안 낸다 했어? 종부세. 집이 싸서 그런다 했죠? 자, 얼마가 비싼 거다? 6억을 초과한 사람 비싼 거예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낸다? 그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납세 의무자가 간단하죠. 그 얘는 누구예요? 80억 좀. 이거 뭐 얘기하면 잔소리죠. 그죠?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이게 끝. 납세 의무자. 그죠? 이게 답니다. 얘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재산세죠. 작년에 나왔고, 걔는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요? 또 지문상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정리해야 돼요. 자, 원칙이 누구냐면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 그러죠.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그죠? 그리고 이제 나오죠. 여기서 아까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면 계산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안분해서 시가 표준 안분해서 각자 내고 공동소유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임을 지고 공동소유는 지분권자의 경우 지분이 표시가 없으면 어떡한다 했어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 똑같은 거로 본다 그랬죠? 보시면 되고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 이렇게 되죠. 주된 상속자. 그죠? 그 다음에 국가 등과 무슨 계약하고 연보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면 누가 낸다? 이때는 매수 계약자. 그죠? 매수 계약자. 이렇게 됐죠? 그런 거. 채비지 보리주는 채비지는 뭐라 했어?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누가 낸다? 채비지. 사업시행자.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를? 양수인을 납세합니다.
소유권의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구? 사용자가 납세임을 씁니다. 근데 이건 실제 소유자 신고해준다 했죠? 며칠 안에? 10일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누가 낸다 했어? 공보상 소유자가 내고 신고하면 얘가 낸다 그랬죠? 그 재산세는 뭐 납세 의무자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작년 출제가 됐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 기억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 과표는 어떻게 구하니? 그런 얘기죠. 자, 주택이야. 10억짜리. 10억짜리 주택 있으면 종부세 내셔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6억 초과 금액이니까 얼마 빼줘야 돼? 6억까지는 안 내니까 6억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4억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여기다가 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가만히 보시면 별도 종합주택이 재산세 내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과세 표준이 뭐예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뭘까요? 별도 합산, 종합산, 그 다음에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나오면 토건주 나오면 뭐라겠어? 공정시장가 그러잖아요. 재산세. 기억이 안 나? 재산세는 원칙이 시가 표준액인데 토건주, 토지건축물 주택은 뭐한다? 시가 표준액이 뭐 곱한다? 공정시장. 아니 별도 종합이 다 토지 아니에요. 주택도 건축, 토건주 아니 토건주 쟤들. 그럼 쟤는 재산세는 뭐라고 하나요? 공정시장가액 이렇게 하겠죠. 토지 70, 건축물 70%, 주택 60%. 그죠? 그리고 쟤들이 그대로 뭐네요? 종부세 내죠. 그 종합부동산 똑같이 뭐가 있어? 공정시장가액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80%예요. 얘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무조건 80%. 주택도 예외 없이 그냥 8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종합부동산 과표. 그럼 일단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결론은 주택은 일단 합한 금액에서 얼마인데? 6억을 뭐한 금액,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얘는 80억을 공제하겠죠. 그럼 얘는 80억을 공제한 금액 구하고 얘는 5억을 공제한 금액 구하겠죠. 그리고 셋 다 거기다 뭘 곱해라? 그쵸. 공정시장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얘는 과표 나왔다면 얘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 가액표 이게 나와야 된다. 80%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예외가 있어요. 주택은 뭐가 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뭐 할 수 있다? 과표 계산 시 추가로 3억을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누구 말이죠? 1주택 단독 명의잖아요. 같은 10억인데요. 이렇게 됐어. 얘는 1주택자고요. 얘는 2주택자예요. 이렇게 됐어. 그럼 과표 계산 어떻게 할까요? 일단 6억 빼주겠죠, 둘 다? 얘는 4억이죠? 얘는 4억. 얘도 4억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얘는 여기다 3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럼 1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80% 이렇게 하면. 그럼 8천이 과표가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여기다 80%. 그죠? 왜? 2주택자잖아. 3억 공제 안 되는 거죠. 그럼 3억 2천이 되는 거죠. 세금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웬만하면 집 하나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왜? 집이 하나인 사람은 거주 목적이잖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근데 종부세 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적게 내도록. 누구만 해줘요? 단독 명의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집이 하나인데 본인 단독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종부세 실제 내려면 얼마가 초과돼야지 종부세 낼까요? 9억 초과돼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으로 9억 초과니까 10매덕 10매덕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종부세 낸다는 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원주 10구나 일반 시구는 특별한 데는 9억 넘은 게 별로 없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서울이야 많이 있겠죠. 근데 뭐 웬만하면 실거래가도 10억 넘는 게 많지는 않죠. 아파트 같은 경우. 그죠?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금 안 낸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만 해줘? 단독명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안 해줍니다. 공동명의. 그러니까 만약에 12억짜리 주택인데 부부 공동명의다. 갑을. 그죠? 자,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지분이 표시 없으면 얼마나 봐? 5대5로 봐, 5대5. 처음 결혼해서 집을 샀는데 살 때부터 벌써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명의라는 얘기는
와이프가 결혼할 때부터 벌써 50% 먹고 들어간다는 거야, 와이프가.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가 몰라? 애를 딱 놔버리면 남편은 뭐가 되는 거야? 모슴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니라 모슴이 되는 거예요, 모슴. 둘 나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없는 존재죠. 그죠? 막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봐, 걸쩍거리게. 그죠? 남편을 걸쩍거린다고 지나가다가 애들 둘이 있으면 걸쩍거리게. 저리 가봐. 그러면 뭐 할 때마다 항상 뺀지죠? 애들 다 하고 다 뭐 남는 거 주고 밥도. 야, 진짜. 그 다음에 애들 다 먹이고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주고. 그죠? 나 애들 먹이라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이거죠. 밥을 차려주는 건 안 두고, 밥이 없어. 차려 먹으려고. 내가 라면을 끓여야 돼. 끓여서 먹어야죠. 라면 끓이면 뭐예요? 또 오죠? 그래서 벌떼같이 숨어 있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면 젓가락 딱 드는데 동시에 젓가락이 막 두르죠? 내가 끓였는데 이런 그죠? 아 진짜 불쌍하죠 남편들. 그죠? 참 좋은 대로 먹여야 돼 어떡하겠어? 그죠? 서운하진 않습니다. 언젠가 저기 할 때 오겠죠. 그 나이 들면 이제 나는 그게 뭐야? 기자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 저기도 부부가 최고입니다. 그래도 나 등글을 때 등급을 줄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남편밖에 없고. 그잖아요. 그 애들은 뭐 소용없어. 그것들은 이제 끝났어. 아이고, 없는 게 무자식 이상팔자야. 그죠? 그런 거지. 맞잖아요. 그죠? 여기 공동명의래, 이렇게. 그럼 얘네 세금 안 되죠. 만약 5대 5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왜? 이걸로 하면 세대별 합산되잖아. 그러니까 지분 나눠, 6060. 그냥 안 내지.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이거 자체를 얼마까지 안 낸다? 12억까지 안 내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명의만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러면 중요한 게 이는 1주택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왜? 1주택 해당되면 3억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이런 게 나오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학가라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2개가 됐다. 그럼 2주택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혜택을 준다겠죠. 왜? 이거는 부모를 모시고 결혼해서 된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 몇 년 동안은 혼인하거나 합친년로부터 5년 동안은 얘는 뭘로 본다?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럼 뭔 얘기예요? 얘가 9억이에요. 집이 전부 다. 그죠? 그럼 5년간은 별도 세대로 본다는 얘기는 4명 다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추가 사업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년 지나면 남편과 부인의 집을 합산하나요? 5년 지나면? 종부세 할 때 5년 지나면 남편과 부인의 집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라니까. 얘는 무조건 개인별이라고 했잖아요. 부부직은 없다니까. 금세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얘는 5년 지나면 대신 합산은 안 하지만 2주택. 그럼 뭐가 안 돼? 3억 공제가 안 되는 거야. 2주택자는. 그 얘기죠. 5년간.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이게요. 오래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지금 변형은 2011년 이렇게 나와야 되죠? 5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했어. 그러면 얘가 2016년도 종부세 계산 시 얘네들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OX 이렇게 나왔어. 5년간은 별도 세대가 있죠? 자, 그럼 얘는 2016년도 종부세 계산 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OX. 5년간은 본다겠죠? 5년간은. 그죠? 기출문제 시문제. 그때는 이제 이게 변형한 거지. 그때는 2년이었는데. OX. X. 왜 X인지 아시죠? 얘가 이때 혼인신고했죠? 그러면 2016년 5월 31일이 5년 됐어요.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에요. 하루 지났지. 그 혼인신고를 급하게 한 거야. 그 혼인신고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급하게 하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잖아. 그죠? 급하게 하는 바에 그 자체도 불행한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더 많이 내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죠. 혼인신고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죠? 한 6개월 있다 해봐야 돼. 그러면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그죠? 한번 엮이면 힘들어. 그죠? 힘들어. 나는 지금도 그 생각 난다니까. 막 혼인신고 하자마자 막 등분 떼가지고 그게 족쇄인지도 모르고 들고 가서 와이프랑 둘이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제 밑에 이름 밑에 막 처!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처음에. 처! 하고 막 그게 너무 막 감동적인 거예요. 그때만. 그때는 그랬지. 그때 아무도 모르는 때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몇십 년 동안 그게 엮여가지고 가더만요. 이제는 풀르기가 힘들어요. 막 혈연이 막 엮여가지고 나 혼자가 아니잖아. 막 엮여 있어서 이제 뭐 끊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지 어떡해. 그 속도 모르고 거기 보면 지하철 타고 다니면 어린 것들 막 앉아서 둘이 끌어안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럼 내가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참 그래 평생 그렇게만 살아라 싶지. 난립니다. 막 서울 지하철 가면
막 어른들 잔뜩 있는데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막 키스도 하고 막 이래요. 막. 그럼 나는 딱 쳐다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저거 딸내미 저거 애미애비는 쟤 보면 얼마나 진짜 한심할까 싶은 거야. 남자는 상관없어요. 남자는. 여자애들이 막 그러고 있어. 그럼 둘이 결혼해? 안 하는 확률이 99%야. 근데 막 이제 21, 2 이렇게 됐어요. 막 근데 막 난리예요. 막 어른이 그런 것도 없어. 막 창피하지도 막 지하철역에서 막 이런다니까? 아, 난 그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어이가.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그죠? 어떡할 거야? 그런 딸들 키워놓고서는 엄마 아버지는 시골 농사 짓고 앉아가지고 등금 대주려고 막 이 고추 따고 앉았는데 그것도 나가가지고 그지라고 앉아가지고 커피 4,000원짜리 먹어가면서 이 엉뚱한 넘자놈의 새끼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일하라고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앉았으니 참 속도 모르고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어제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는 고등학생님이, 학생님이요. 교복 입고 딱 앉아가지고 이 교복도 이렇게 풀었어. 그리고 영상통화를 해. 앉아가지고, 지하철 앉아가지고. 막 난리 났어. 막, 막 둘이 막 사랑해 했었고 막. 아휴, 진짜 내가 한심이. 고등학생님이야, 고등학생. 학생이 그저라고 앉았다니까. 그 여자는 뭐하라고 막 좋아가 웃고 난리 났어. 겁나 생긴 것도 어디. 이런 느낌 안 해나 무생겨가지고 그냥. 이쁜 애들 그러면 더 쳐다달라고 보지. 하면 막 난리가 났어요. 하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큰일. 참 딸은 골치 아파, 딸은. 하긴 우리도 뭐 탓할 건 없어.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건 없었잖아. 우리 때는 진짜. 손 잡으려면 여기 끝에 잡아, 나무 끝에 잡아. 이렇게 잡고 진짜 다녔는데 손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 여자 손 잡으면 임신하는 줄 알았다니까. 안 그랬어요? 그렇게 상황인데. 아니야? 다 알았어? 난 몰랐다니까. 내가 참 이런 얘기만 하지만, 제가 그 포르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우리 때는 포르노 테이프 있잖아. 그런 걸 우리 못 보잖아요. 제가 언제 봤냐면, 군대 입대할 때 봤어요. 입대할 때 내가 춘천으로 왔거든요. 백이보충대로. 그래서 그 전날 내 친구 4명이랑 전날 왔어요. 춘천에. 왜 다음날 입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딱 깎으러 갔는데, 이발소를 들어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여기 앉으라는 거야. 이발소가 태페 이발소인 거야. 그냥 나왔어요. 그래, 내 촌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깎고 요관을 딱 들어갔는데, 요관에 4명 앉아있는데, 아줌마가 오더니, 누구 불러주니? 뭔 얘기가 했더니, 아가씨를 불러주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아가씨를 왜 불렀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요관인데 그런 거예요. 남자 젊은이, 군대 가는 젊은이도 왔으니까, 아가씨를 불러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네. 근데 그때만 우리가 다 순진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TV나 보래. TV를 딱 켰더니 그 프로그램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아기를 배로 낳은 줄, 배꼽으로 낳은 줄 알았어. 그때까지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라니까. 그때 진짜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순진한 거죠. 순진한 게 아니라 뭘 모르는 거지. 그래 군대 갔더니 세상에 고참들이 막 자기들 그 지나온 러브스토리 얘기해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거기서 진짜 성격 무지 맞았습니다. 군대에서. 그죠? 출퇴근 쓰면 밤새도록 줄이 서 있거든, 이렇게.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그러면 군대 막 파란만장 인생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럼 그 얘기를 맨날 듣는 거야. 그러면 알려줘. 나 제대로 휴가 갈 때 우리 고참이 야, 이렇게 여자 만나면 이렇게 하고 뽀뽀는 어떻게 하고 막 그걸 알려주더라니까. 그거 너 내가 갔다 오면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때 많이 배웠네, 군대에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사회생활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진짜 어디 살겠어. 여자만 보면 겁나가 도망다니겠지. 그때 교육 잘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처음 얼굴 쳐다보고 교육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저 얼굴을 못 쳐다봐. 얼굴 빨간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강의할 뻔인데. 그래서 안 믿기죠? 믿을 리가 있어. 내가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자, 하여튼 요거는 그래서 조심하세요.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여기는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운영이다. 1주택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팔면 양도세 똑같은 혜택을 주죠. 왜? 양도세 이거 나오죠. 동거봉에 혼인으로 집이 2개가 되면 어떻게 한다?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기 보면 임대주택하고 문화재 주택 있잖아요. 쟤네 둘은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주택수에서도 제외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서울에 10억짜리 공시가격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원주에 7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미분양 주택이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과세표준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 일단 얘는 합산해서
제외되니까 빼죠. 그러면 얼마? 10억. 얼마 빼죠? 6억. 그죠? 그러면 4억.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이렇게 가겠죠. 그럼 48은 32, 3억 2천.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문화대주택이다. 그러면 똑같죠. 합산 빼지죠? 10억. 똑같이 가죠? 4억, 6억, 4억. 하고 얘는 3억을 또 공제. 그럼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80%. 왜요? 이 문화재주택은 뭐라고요? 합산에서도 배제되고 또 뭐에서도 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그럼 얘가 숫자에서 빠지는 거죠. 그럼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1주택자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산배제신고한 임대주택과 문화재주택은 뭐다?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뭐에서도 숫자에서도 제외한다. 그런 얘기다. 그죠? 그게 이런 뜻이다. 그죠? 되겠죠? 과표는 그러니까 요 주택에 관한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놓고 자 취득세 과세표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얘가 납부 방법이 뭐라겠죠? 신고납부. 그러니까 뭐가 원칙이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액 그리고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외 있죠? 신고하면 인정하는데 요 금액이 뭐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그 기획에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그리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 과표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연부금액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작년 같은 건 어떻게 나왔냐면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매회 지급되는 금액 맞죠? 그리고 계약보증금 얘기 나오면 계약보증금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게 원칙 그렇고 얘는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거래 뭐라 했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 얘는 이거랑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항목 되지 않는 항목에서 여기서 건설 자금이자 포함되고 연체료 할부이자죠. 연체료 할부자 나오면 뭘 기억해라? 누구만 된다? 법인만 된다. 그죠? 법인만.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 봐야 돼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할부로 샀는데 이걸 일시불로 주면 할인해 준다겠죠. 그죠? 그럼 이때 할인을 해주면 할인된 금액과 받은 금액 중 무엇이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 그랬죠. 된 금액. 간조취득은 무조건 증가한 금액 그러시면 되는데 지목 변경은 증가한 금액 플러스 뭐라고 나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그럼 뭐다? 그때는 그 소요된 비용 그래야지 증가한 가액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면 되죠. 등록세 했고요. 재산세는 과표가 뭐라 그랬어요? 보유세니까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 예외가 있다. 뭐 공정시장가액을 급한다. 누구만요? 토건주.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야 된다. 요거는 70%, 요건 60%입니다. 이 말은 얘네들이 나왔을 때만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토건주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럼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 이게 나온 게 아니니까 시가 표준에 그러면 되고 또 뭐 조심해야 됐어?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법인 장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꼭 조심하셔야 돼. 조심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순서 꼭 기억해야 돼. 계산 순서.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 필요 경비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거기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마지막 기본공제하면 과세 표준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 얘는 세율이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얘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초과 누진. 이게 끝이에요. 어차피 별도 종합주택이 재산세 내잖아요. 그럼 쟤들도 셋만 뭐요? 누진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누진과 비례가 있는데 재산세 중에 누진세는 딱 3개밖에 없어요. 뭐. 별도 종합주택이에요. 그리고 쟤들이 그대로 종부세 내기 때문에 얘들도 뭘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율은 뭐 얘는 물어볼 일 없겠죠. 근데 우리 세목 중에 제일 세율이 많이 나는 게 뭐겠어요? 취득세죠. 취득세. 취득세는 일단 표준세율,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세 이렇게 있죠. 이거 나오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표준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농지를 상속받으면 얼마예요? 순서 입각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2.3% 1000분의 23 그죠? 농지 증여 개인이 농지 증여받다. 개인이 농지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만 2.8%고 나머지 무조건 3.5% 그죠? 매매는 1000분의 40 농지 매매 1000분의 30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인데 건축물의 면적 증가란 말 나오면 걔는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시험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건축물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죠. 면적 증가. 그래서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이고요. 주택은 유상거래만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기억하시면 되고. 중과세는 5개가 있는데 세율은 기억하라겠죠? 사치성 그럼 별꼴 5선주. 중과세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다. 과밀공장과 과밀법인 나오면 이 과밀 2개하고 사치성은 둘 다 취득세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둘의 차이는 뒤에 100분의 400이냐 100분의 200이냐 이 차이만 있어요. 얘네 둘은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도시 2개는 등록세 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하고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까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는 2개인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이게 있고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요거는 대표적인 뭐가 있다? 간주취득이 있다. 뭐 이 정도는 기억하시라 했죠. 세율은 최소한 요건 알고 가야 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 있고요. 재산세는 건축물하고 주택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세 세율. 건축물하고 하고 주택은.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얼마 있어요? 0.25%예요. 지난 시간에 뭐죠? 자, 근데 있죠. 시지역 이상의 어디에? 주거지역 등에 뭐가 있다? 공장이 있다. 이때 공장 건축물은 뭐다? 주거지역에 공장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이거의 2배에서 얼마? 0.5%. 그렇지?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 이건 어떻게 해? 5배 몇 년간? 5년간 이렇게 되죠. 얘는 5년간만 한다 했죠. 얘는 기간 제한 없다 했죠. 주거지역이면 이사 갈 때까지. 그렇죠? 오골계 그래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사치성 계산. 그래도 4%.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은 0.1에서 0.4% 누진. 꼭 기억할 건 뭐다?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별장은 1000분의 40인데 4%인데 얘는 뭐다?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토지금을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세율이 가장 높은 게 고급 선박입니다. 5%.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됐고요. 양도세는 세율이 여러 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쓴 거 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8%. 뭐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비사업용 토지. 그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50이 아니라 40%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38%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세율이 뭐 특별히 나올 게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 얘도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만. 그러니까 종부세 풀 때 1세대 1주택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 없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독명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불분 돼요. 지문상에 공동이란 말이 안 나오면 자동으로 단독명의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세액공제 2개가 있는데 여기는 뭐 고령자 세액공제 그러기도 하고 연령별 공제, 나이대를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줍니다. 2가지가 있는데 이 공제 비율은 몰라도요. 이건 못 외우더라도 뭐는 기억해야 돼? 이 2개가 뭐가 되면 중복되면 뭐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가능. 그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당연히. 뭐라고요? 2개가 중복되면 둘 중 공제율이 큰 거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땡. 무조건 된다. 그죠? 그럼 이거 세금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징수방법 뭐예요? 정부 부가과세. 뭐가 나온다? 고지 납기가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고 요때 안 하면 뭐가 나오고? 가산금이 나온다 그랬죠? 아까 했던 거잖아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가능하다. 납기는 12월 신고기간 15일 똑같고요. 이때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안 된다는 뭘 말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오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는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내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과세권자가 부과한 것도 있고 내가 신고하는 거 2개니까 내가 신고 납부 선택하는 순간 뭐 한다?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지금 몇 번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비율이 똑같아요. 100분의 150이에요. 재산세하고 똑같죠? 차이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이하면 100분의 105로 한다. OX. 3억 이하는 주택은 3억 이하는 100분의 105다. 그러면 틀립니다. 근데 이걸 맞았다고 합니다. 왜? 맞잖아요. 3억 이하는. 그건 재산세 얘기. 종부세는 그런 거 없어요.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예외 없다니까. 걔는 무조건 뭘로 가?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열심히 외웠는데 그게 종부세 나오니까 외운 거 나오니까 확실하게 맞다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안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종부세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교재 한번 싹 읽고 정리하겠습니다.